답이 없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네. 존 듀이라는 선생님께서는 민주주의를 대화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화랑 민주주의 그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폭력에서 시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대화에서 시작한다. 이제 대화가 뭘까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는 거죠. 대화는 평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기본 전제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대화를 진짜 많이 하고 있나? 그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하고 평소에 지시를 많이 하죠. 그냥 평적인 관계에서 온전히 대화하는 경험이 언제 있을까요? 친구들하고 수다 떨 때 있나요? 근데 이게 그 온전한 대화를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약간 충만한 느낌들이 있고 되게 즐겁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조언을 자꾸 받는다거나 코칭을 받는 느낌이 들거나 지시만 자꾸 받으면 행복하지 않게 느껴지게 되겠죠. 아무튼 민주주의와 대화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건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투게더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보통 좋은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정, 반, 그래서 합 이렇게 되는 대화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견해가 되게 다르구나, 우리는 다른 인식 기반에 있구나 라는 게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화도 필요하고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는 게 어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더 그 다음으로 나가서 필요한 건 그 다른 사람들이 그 한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어떤 규범, 문화 이런 게 또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 데이비드 봄이라는 분은 물리학자거든요. 근데 거기 창조적 대화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뭔가 진정한 대화는 의미가 관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뒤에 이제 뭐 대화가 뭘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얘기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창조적 대화론은 읽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희 세미나 하면서 같이 읽었던 건데 네.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은 딱 요 장면이었어요. 대화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옳다, 나의 가정,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이런 게 옳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수하고 지키려 하는 나의 태도가 대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판단을 유보해보는 것, 좀 기다려보는 것, 일단 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옳은 말인데 참 어려운 말이구나 실천하기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70대 중반이시고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세대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 아버지는 그나마 이제 대화를 뭐 가족 간에는 그렇게 논쟁적으로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그렇게 그 정도에 있는 나이대와 그 정도의 사회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턱턱 막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수용해 주거나 그분이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많이 못 가져본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그 청년 YMCA에서도 활동 많이 하시고 뭐 국제부 뭐 이런 데도 많이 하셨던 오재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30대 중반에 70대 정도 되셨는데 그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는 이게 되게 즐거운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분들을 만난 경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이제 벌써 40대 중반인데 제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20대 중반의 활동가들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뭘 해보려는 청년 활동가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 대화가 이 청년들이 받아들일 때 온전하게 평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받아들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해보는 거예요. 아, 그냥 저 아저씨가 꼰대처럼 또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저 스스로 자기 검열 같은 걸 또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튼 중요한 건 유보 판단을 좀 유보해 보는 것 이런 것 필요합니다. 시어도어 젤린이라고 하는 분이 대화에 대하여라는 어떤 대화와 관련한 강연을 한 걸 책으로 엮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대화의 방향, 대화의 힘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 구성원들이 결정해야 된다.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때 대화의 주제, 대화의 내용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사업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 동네 주민들하고 이 재미난 걸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누구 뒷담화 하는 거 되게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는 누구 뒷담화 하는 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뒷담화를 하고 나면 뭔가 그 뒷담화를 같이 했던 그 대화에 동참했던 사람들하고 뭔가 끈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한쪽 마음은 되게 깨름칙하고 막 이렇거든요. 마음 좀 불편함이 조금 남거든요. 근데 이 시어드 제딘에 하면 여튼 그것도 우리가 결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 텐데 그 이야기를 누가 그럼 주도하는 거냐, 리더가 주도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성원들 우리 스스로가 같이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이제 민주주의가 평범한 시민들, 권력을 갖지 않은 people,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했다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는 교육받고 훈련받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거일 것 같아요. 여기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건 뭐냐면 민주시민 교육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마을 공동체에서 갈등의 상황에서 조정해보는 경험도 있고 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경험도 있고 있는 걸 수정해본 경험도 있고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모아서 하나의 어떤 모임으로 꾸려가는 걸 지속해본 경험도 있고 이런 게 교육이고 훈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동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 계속 뭐 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를 이제 두 가지 슬라이드 정도를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작은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첫 번째 하려고 했던 질문들하고 같이 연결될 건데 마을 공동체를 마을 공동체를 더 마을 공동체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조를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1조는 민순옥, 주승현, 이기전, 박상민, 안옥숙 선생님이시고 2조는 박선화, 조균, 권세봄, 이명숙, 윤자윤 선생님이 2조예요. 그래서 각 조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 조의 바로 아래 선생님들 그 채팅창에 이름 아래 링크를 클릭을 지금 하셔가지고 새창을 띄워놓으시면 그 두 장의 슬라이드, 구글의 공유 슬라이드가 뜨거든요. 그걸 보면서 개인 작업도 한번 해보시고 조별로도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그 나눈 내용을 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이제 저랑 다시 전체가 모여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2시간 교육받을 때 일방적으로 강사가 얘기하기도 하지만 모둠 토론 같은 것도 하잖아요.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소그룹 소회의실 나눠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얘기 좀 더 하시면서 생각도 정리 한번 해보시는 시간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이렇게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회의실 방으로 우리
최진성 선생님이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때 이제 뭔가 팝업 창이 뜨면 그 클릭해가지고 선생님들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민순욱 선생님하고 박선화 선생님이 약간 대화를 이끌어가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다른 분이 나가셨어. 여튼 뭐 테이블 그 각 모둠에서 조에서 앞에 계신 분들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쓰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 요 공동 작업할 때 입력하는 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신 조금 입력해 주시거나 그렇게 뭐 아니면 말로 그냥 해주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정도를 같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장의 슬라이드가 보이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아까 거기가 네네. 안 올라와서 중간에 전화를 하면 끊기려나? 잠깐만요. 어떤 부분 얘기하세요? 제가 아, 네. 들어오셨구나. 저기, 응. 아까 우리 올려줬던 채팅창에 두 가지 질문. 같이 얘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여기 채팅창에다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거를, 그래. 예, 그러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소모임 저기라서 안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저는 카톡방에? 이게 뜨네요? 왜 뜨지? 다시 올렸어요, 채팅창에. 이거는 그냥 맞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클릭하면 들어가는 네, 거죠? 네, 2조? 네네네. 클릭해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네네. 이제 시트가 나올 거예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가치들. 응. 해서 여기 제가 노트북이 아니어서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쓰겠습니다. 진행하시면. 네네. 네. 네네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생각을 조금 2, 3분 하시고서, 그리고서 이제 각자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뭐라고 써있지, 이게? 잘 안 보이네. 어, 맨 위에가 뭐죠? 더 무슨 나은 마을 공동체? 공동체를 만드는 더 나은. 가치들. 네. 내 핸드폰에는 더 나은이 안 보여요. 예, 확대가 됐네요. 네. 만드는 가치들. 각자 쓰고 각자, 계실까요? 네. 더 나은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가치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한번 생각해서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 생각하셨어요? 지금 이거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먼저 쓰신 분들 먼저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부터 할게요. 저는 세 가지를 썼는데, 마을 공동체를 같이 하다 보면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모두 다 수렴을 먼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그 방법을 모아서 그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의견이 별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야라고,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발언 같은 거를 듣게 된다면 그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함께하고 있는 회원들의 작은 일, 즉 뭐 생일이라든지 뭐 이사를 했다든지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작은 일에 관심 가져주기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 가져주기. 회원들 관심 가져주기. 세 번째는, 인정해주기. 어떤 작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 회원들이 이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일이 크진 않더라도 정말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사회에서 보통 보면은 인정을 못 받아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적어봤습니다. 다른 분들 해주세요. 이명숙 선생님. 네. 네, 저는 더 나은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죠. 방법에 대한, 맞나요? 방법이 아니고 가치. 만드는 가치. 가치. 예, 가치들. 가치. 참 좋아. 저는 하여튼 더 나은 마을 공동체를 좀, 저희가 어찌 보면 마을 공동체 이게 그려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많이 왜 상상을 좀 하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상상을 좀 하면서 뭐 그려보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래도 되게 이렇게 좀 상상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가지고 공동체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그룹으로 내지는 우리끼리만의 문제 해결 뭐 이런 걸로 시작됐다가 이게 점점 마을로 확산되면서 저희 마을을 좀 비교하면서 또는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즘은 이제 우리끼리만의 마을 공동체 이거보다는 이제 자꾸 영역이나 또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넘나드는 어떤 그런 게 자꾸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자면 그 가치라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대상들도 되게 이렇게 좀 다양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연결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연결 플러스 그 어떤 너희와 우리는 뭔가 뭐 달라, 뭐 우리와 뭐 같지 않은 뭐 사업이야,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는 그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연결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같이 통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고 그러려면 그쪽 그러니까 약간 상대방에서 하시는 분들의 사업 또는 그분들이 가치를 가지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반대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마을에서 조금 좀 확장할 수 있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결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말이 좀 잘 안 맞네요.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뭐지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꾸 배움의 길을 가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학습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다. 이런 장들을 좀 예,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이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정리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변세보님? 네, 저는 첫 번째로는 그 마을 문제에 대해서 뭐 각자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가장 효율적이고 좀 가치를 최대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 먼저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뭐 투표를 하든 뭐 서로 이렇게 뭐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면서 찾아서 그 정해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자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서 그 옆 사람의 무슨 특별한 뭐 이런 간섭이 아닌 그냥 이웃으로서의 관심, 네, 그런 관심을 좀 갖게 만들어주는 자리를 좀 그 주변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네. 정기적으로 작은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말은 교육이지만 사실은 사교 모임 같은 그러면서도 약간의 뭔가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이웃에 대한 관심을 또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또 공유를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좀 높일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면 더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우규님? 지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참여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럼 우리 세 명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다 했는데, 그러면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그 가치들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향한 실천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가치들 중에서 두 가지가, 이렇게 한 가지가 좀 겹치잖아요. 변세곤님하고 저하고. 네, 관심 네. 가져주기, 이웃들, 마을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이웃들을 관심 가져주기. 그럼 이거에 대한 그 실천이 실천? 바로 정기적인 교육의 뭐 시간, 교육이라고, 교육 플러스 뭐 사교적인 모임, 사교 그런 모임. 거가 네. 실천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네. 아까, 제가 성함을 잘 몰라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명숙입니다. 이명숙님이 네네. 말씀하셨던 그 네. 경험할 수 있는 경험. 기회, 네. 그리고 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여기서 네, 보면 네. 교육과 학습과 경험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기회를 저도. 마련하는 네, 네. 것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네. 교육할 수 있고 학습할 수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것이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인정해주기라고 하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인정해주기라고 하는 거의 실천은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외모가 아닌 진심을 칭찬해 담아서, 주세요. 예, 칭찬해주기 이런 거를 네. 하면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요즘에 외모 지상주의다 보니까 외모로만 따지잖아요, 솔직히. 제가 좀 키가 작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키가 크거나 얼굴이 예쁘거나 그런 거가 아니라 진심 어린 칭찬이 정말 그 사람에게 되게 마음도 좋아지게 하고
삶을 또한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래도 칭찬이 하면 춤을 춘다고 하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런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칭찬을 받으면 정말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또 칭찬해 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3가지가 일단 다 나왔네요. 네. 그리고 변세보님의 공동체 의식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커뮤니티 뭐 이런 그런 뭐 단톡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메모를 하면서 이제 또 네네. 그냥 말씀은 다 들었어요. 담고. 네. 근데 네. 제가 아까 잠깐 메모에 잘못한 게 이제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따로 네. 이제 이 가치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가치. 네네. 근데 여기 두 분 변세롬이신가요? 네. 변세봄. 네네. 이렇게 네. 얘기를 듣다 보면 다 이게 저희가 사람 중심인 것 같아요. 네. 예, 칭찬을 해줘야 되는 우리 내 옆에 곁도 줘야 되고, 뭐 하여튼 저도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좌우되는 게 사실 사람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관계. 네네. 뭐 그래서 그냥 더 붙이자면 사람이라고 해서 또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렇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이거는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막 이 사람을 뭐 올렸다 내려놨다 이 사람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만나는 분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제가 하는 것 중에 마을에서 이 영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그 지점이 있었어요. 이게 마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이나 아니면 아닌 사람이 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되게 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의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마을은. 마을 안에서 만나는 사람은 정말 뭐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거나 뭐 교수거나 이런 거 아닌 사람한테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게 사람인데 이게 마을에서는 참 가능하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문제를 뭐 해결하기 위한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뭐 왜 이렇게 또 사교 모임처럼 하는 거 이런 게 돈독해지면서 그게 지속성 있게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아무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이런 게 마을에서 저는 이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점점 이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게 요즘 또 시대잖아요. 사람 네, 직장 다니시지 뭐 해서 예전보다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를 하기가 점점 힘들다라는 게 이게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거기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하기도 힘드는데 정말 이 가치가 뭐지?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더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함께 만들어서 영향력 있는 일들을 마을에서 펼치는 거? 뭐 이런 게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훅 들어서 그냥 제가 그냥 욕심내서 이야기해드려. 네네네. 그럼 영향력이 네네네. 만드는 가치들이다. 네네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맨날 뭔가 아쉽네요. 네. 간사님이신가요?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지선쌤? 등불이라고 해주세요. 지선쌤? 네, 네? 지선승.
지선쌤, 이거 쳐가지고 여기다가 올려주실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제가 얘기한 거? 그게 네네. 보기만 되어 있어가지고 보기 권한만 아,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거 그러시구나. 창에 정리했어요. 이걸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올리면 될까요? 이제 나가면 네. 될까요? 예, 저희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뭘 원하나? 네? 네. 마을 사람들과 대화. 네. 안 들려. 소혜희 씨 대화 시간이 짧았나 봐요. 그죠? 끝났어요? 응. 이명숙 선생님 손 드셨어. 왜 손 드셨어요? 잘못 눌렀어요. 우리 두 번째 건 안 했는데, 그러셨구나. 작성하신 게 있으니까 보면 돼. 보면서 같이 지금 여기서 공유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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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2조는 채팅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조 채팅방에 지금 다시 올려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까 채팅방만 보니까 지금 다시 올려주셔야죠. 만 다 보이나 보다. 네. 됐습니다. 네. 많이 쓰시면 2조는 채팅방을 보고 이야기하고 1조는 전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먼저 1조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이렇게 의견들을 주셨고, 민순옥 선생님께서 진행하셨으니까 발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더 나은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가치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보시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거나 살아온 세월이 다른 것들, 몸의 변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 이해하고 이야기 듣는 사람 위주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들, 혹은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는 것들에 대한 경청과 소통, 공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필요한 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걱정이 되신다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걱정이 되셔서 실제로 이렇게 실전 같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 한번 알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새로운 걸 배워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맞춰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그러니까 공동체가 주가 되고 공모사업이 와야 되는데 공모사업에 마을 공동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마을 공동체 활동을 맞추다 보니까 결과를 좀 더 결과를 강조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서로 기다려주면서 마을 공동체 고유만의 그런 공모사업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활동 자체에 맞추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공동체를 향한 실천은 따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함께 먹는 문화행사 연3회 꼭 해야 된다고 하신 그거랑 같이 해서 이거 쓰신 주수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수연 선생님 화면이 정지 상태인 거 봐서는 뭔가 네. 말씀 이제 하실 수 있나요? 네. 그럼 나중에 오시면
이렇게 마을 공동체 하면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 말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보면 이제 뭔가 함께 시도해 볼 수 있는, 배운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장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3, 4, 5, 6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어떤 문화, 그리고 그런 것을 연락하고 뭐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 하는 게 필요한 걸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일단 저 이야기를 코로나 하시려고 블루로 네. 되게 코로나 블루로 되게 움츠려 들어 있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네. 정말 중요한 이게 별거 아닌데 모임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더라고요. 사실은 마을 공동체나 이런 활동들 할 때 공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을 밥상을 할 수 있는 뭐 공동 부엌, 뭐 도서관, 무슨 뭐 창작소 이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꾸준한 모임을 위한 기본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던 작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계속 접점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2조 전화오는 공동체를 만드는 가치들 발표를 어떤 분이 좀 해주실까요? 채팅창 보면서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양한 의견 수용, 즉 이제 다양한 방법을 모아서 치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활동하는 것. 네,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이제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따라주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작은 일, 아프거나 생일 이런 거에 관심 가져주기. 그러니까 공동체 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같이 친한 사람에게만 관심 가져주는 것 등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 원이라면 모두 다 관심 가져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정해주기. 이것도 이제 크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너무 인정해주지 않아서 자기 혼자만의 그 마음의 상처 입음을 몰라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인정해줄 수 있는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수 쌤은 상상, 예측하지 못하는 상상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라고 하셨고요. 연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역을 넘나들면서 공유해야 할 가치가 또 확장하고 그 대상도 다양해지. 그래서 통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셨고, 교육과 학습과 경험의 장이 있어서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확장, 연결, 지속 가능성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세본 쌤은 마을 문제 우선순위 정하기,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에 의견을 모아서 정해봐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간에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간섭이 아니라 관심을 갖도록 하는 자리, 즉 교육도 되고 또한 친교도 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셨고요. 일조하고 약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자리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실천으로는 교육과 모임,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맞죠? 경험과 확장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칭찬해 주기. 요즘에 외모 지상주의라서 그냥 외모만 판단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마음을 공동체원들에게 표현한다면 그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톡방이라든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이렇게 줌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줌이라든지 뭐
단톡방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기들의 의견들을 공유할 수, 제시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일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을 얘기 나누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 많이 하셨네요. 이런 구체적인 실천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기획하시는 거잖아요. 마을 활동가로, 마을 공동체 기획자로 하시는 거니까 그 기획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그런 노하우들을 또 공유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 바탕으로 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 자치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발표에서도 지원 사업 중심으로 공동체를 꾸려가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랬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지원 사업은 공동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원 사업에 목매달아서 지원 사업을만 쫓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공동체는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핵심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기여하고 선택하고 참여하는 것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먹으려고 하는 어떤 욕구는 나한테 있는 건데 자꾸 누가 와서 음료수를 뽑아주기만 하면 되게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진짜 자판기를 누르는 방법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거고 자판기 앞에 서서 멍하니 내가 지금 목이 마른가? 카페인이 필요한가? 탄산음료가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금은 탄산음료가 유행이래, 지금은 커피가 유행이래, 그럼 이쪽으로 쫓아갔다, 이쪽으로 쫓아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 그런 힘을 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자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의 얘기까지 쭉 이어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짓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선생님들 오늘 뭐 이야기 해주셨던 거 같이 이야기 나눈 거를 어떠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전에 요 갈등 얘기만 간단하게 조금만 더 드리고 이제 회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치하고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생각하고 그중에 자치라는 걸 더 강조하다 보면 이게 서로 간에 자치하는 사람들 간에 갖고 있는 이해관계 아까 많은 선생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나이 50 정도 되면 자기 삶의 경험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들 그 다른 경험들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으로만 내가 해봐서 하는데 이런 걸로만 얘기하면 사실은 합의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어떤 룰, 제도, 뭐 규칙, 규범 같은 걸 함께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상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가급적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우리가 사전에 룰을 함께 세팅하는 거다. 규칙을 함께 만드는 것, 원칙이 움직이게 하는 것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럼 그 원칙은 어디에 기반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우리 마을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모습,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의 뭐 비전이나 미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기본으로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어디서 생길까 보면 이런 단계별로 이제 갈등이 꼭 1단계 건너서 2단계, 2단계 건너서 3단계 이렇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불편한 거에서부터 쭉 이어서 진행된다는 거죠. 불편한 건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돼요. 애매하게 그냥 좀 불편한데 뭐라 네. 안 들려. 소회의 시 대화 시간이 짧았나 봐요. 그죠? 끝났고요. 이명숙 선생님 손 드셨어. 왜 손 드셨어요?
잘못 눌렀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건 안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작성하신 게 있으니까 보면 돼. 보면서 같이 지금 여기서 공유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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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2조는 채팅방에 올려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조 채팅방에 지금 다시 올려주셔야 될 아, 거예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래요. 아까 채팅방만 보니까 네, 지금 다시 올려주셔야 포스트만 돼요. 다 보이나 보다. 네, 됐습니다. 네, 네. 많이 쓰시네요. 2조는 채팅방을 보고 이야기하고 1조는 전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먼저 1조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이렇게 의견들을 주셨고, 민순옥 선생님께서 진행하셨으니까 발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더 나은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가치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보시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거나 살아온 세월이 다른 것들, 몸의 변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이해하고 이야기 듣는 사람 위주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들, 혹은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경청과 소통, 공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필요한 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걱정이 되신다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걱정이 되셔서 실제로 이렇게 실전 같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 한번 알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새로운 걸 배워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 사업에 맞춰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그러니까 공동체가 주가 되고 공모 사업이 와야 되는데 공모 사업에 마을 공동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공모 사업에 마을 공동체 활동을 맞추다 보니까 결과를 좀 더 결과를 강조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서로 기다려주면서 마을 공동체 고유만의 그런 공모 사업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활동 자체에 맞추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공동체를 향한 실천은 따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었고요.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함께 먹는 문화행사 연 3회 꼭 해야 된다고 하신 그거랑 같이 해서 이거 쓰신 주수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승현 선생님 화면이 정지 상태인 거 봐서는 뭔가 네. 말씀을 이제 하실 수 있나요? 네. 그럼 나중에 오시면 이렇게 마을 공동체 하면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 말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보면 이제 뭔가 함께 시도해 볼 수 있는, 배운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장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3, 4, 5, 6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그런 것을 연락하고 뭐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 하는 게 필요한 걸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일단 이야기를 코로나 하시려고 블루로 되게 움츠려 들어 있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게 별거 아닌데 모임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더라고요. 사실은 마을 공동체나 이런 활동들 할 때 공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을 밥상을 할 수 있는 뭐 공동 부엌, 뭐 도서관, 무슨 뭐 창작소 이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꾸준한 모임을 위한 기본
때문에 그 공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던 작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계속 접점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2조 전화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가치들 발표를 어떤 분이 좀 해주실까요? 채팅창 보면서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양한 의견 수용, 즉 이제 다양한 방법을 모아서 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활동하는 것. 네,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이제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따라주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작은 일, 아프거나 생일 이런 거에 관심 가져주기. 그러니까 공동체 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같이 친한 사람에게만 관심 가져주는 것 등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 원이라면 모두 다 관심 가져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정해주기. 이것도 이제 크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너무 인정해주지 않아서 자기 혼자만의 그 마음의 상처 입음을 몰라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인정해줄 수 있는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수 쌤은 상상, 예측하지 못하는 상상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라고 하셨고요. 연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역을 넘나들면서 공유해야 할 가치가 또 확장하고 그 대상도 다양해지. 그래서 통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셨고, 교육과 학습과 경험의 장이 있어서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확장, 연결, 지속 가능성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세본 쌤은 마을 문제 우선순위 정하기.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에 의견을 모아서 정해봐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간에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을 갖도록 하는 자리, 즉 교육도 되고 또한 친교도 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셨고요. 일조하고 약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자리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실천으로는 교육과 모임,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맞죠? 경험과 확장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칭찬해 주기. 요즘에 외모 지상주의라서 그냥 외모만 판단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마음을 공동체원들에게 표현한다면 그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톡방이라든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이렇게 줌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줌이라든지 뭐 단톡방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기들의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일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을 얘기 나누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 많이 하셨네요. 우리 이런 구체적인 실천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기획하시는 거잖아요. 마을 활동가로, 마을 공동체 기획자로 하시는 거니까 그 기획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어떤 노하우들을 또 공유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 바탕으로 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 자치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발표에서도 지원 사업 중심으로 공동체를 꾸려가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랬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지원 사업은 공동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원 사업에 목매달아서
지원 사업을만 쫓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공동체는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핵심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기여하고 선택하고 뭐 참여하는 것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먹으려고 하는 어떤 욕구는 나한테 있는 건데 자꾸 누가 와서 음료수를 뽑아주기만 하면 되게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진짜 자판기를 누르는 방법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거고 자판기 앞에 서서 멍하니 내가 지금 목이 마른가? 카페인이 필요한가? 탄산음료가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금은 탄산음료가 유행이래. 지금은 커피가 유행이래. 그럼 이쪽으로 쫓아갔다. 이쪽으로 쫓아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 그런 힘을 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자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의 얘기까지 쭉 이어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짓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선생님들 오늘 뭐 이야기 해주셨던 거 같이 이야기 나눈 거를 어떠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전에 요 갈등 얘기만 간단하게 조금만 더 드리고 이제 회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치하고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생각하고 그중에 자치라는 걸 더 강조하다 보면 이게 서로 간에 자치하는 사람들 간에 갖고 있는 이해관계 아까 많은 선생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나이 50 정도 되면 자기 삶의 경험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들 그 다른 경험들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으로만 내가 해봐서 하는데 이런 걸로만 얘기하면 사실은 합의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어떤 룰, 제도, 뭐 규칙, 규범 같은 걸 함께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상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가급적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우리가 사전에 룰을 함께 세팅하는 거다. 규칙을 함께 만드는 것, 원칙이 움직이게 하는 것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럼 그 원칙은 어디에 기반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우리 마을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모습,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의 뭐 비전이나 미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기본으로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어디서 생길까 보면 이런 단계별로 이제 갈등이 꼭 1단계 건너서 2단계, 2단계 건너서 3단계 이렇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불편한 거에서부터 쭉 이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불편한 건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돼요. 애매하게 그냥 좀 불편한데 그러다가 사건이 생기고 오해를 하게 되고 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긴장 상태나 위기가 상황에 처했을 때 갈등을 해결한다거나 전환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이런 거는 더 어려우니까 불편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불편한 상태에서 나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한 거죠. 저도 사실은 되게 그걸 불편해하는 편인데 그 시기를 놓치면 사건이나 오해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상태에서 이야기했을 때 구성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걸 잘 중재해주는 리더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아예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기적인 불편 토로 대회, 토로의 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뭐 차 한 잔 놓고 한 달 동안 내가 좀 불편했던 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날에 규칙 같은 걸 같이 정할 필요가 있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임 안에서만 오늘 온 사람들끼리만 일단 이야기하는 거다. 남을 험담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불편을 이야기하는 거다. 몇 가지 규칙들을 이게 불편한 걸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갈등이나 이런 걸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한 대화 모임들의 규칙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불편한 걸 아주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불편했구나 내가 잘 몰랐다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뭐 미안하다 사과하거나 혹은 이게 개인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모임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는 의제로 만들어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소들이 공동체를 더 공동체답게 만드는 거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공동체 모습으로 온전히 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되게 많은데 이게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이제 자료로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 주세요. 제가 2시간 강의한 슬라이드는 이렇게 많이 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작년에도 제가 대전에서 강의를 한 것 같지만 여튼 선생님들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또 지역에 계신 분들 다른 뭐 공동체 구성원들하고 뭐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면 같이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좀 설명해 주시거나 이러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되니까 자료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받아보셨겠죠? 그래서 만약에 못 받으셨으면 이제 최선생님 통해서 자료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되면 만나도록 하고요. 4분 정도 남았는데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선생님은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 말씀으로 하셔도 좋아요. 질문을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누고 같이 선생님들 간에도 대화를 짧게 해보고 몇 가지 이제 멘티미터라는 거랑 구글 공유 문서 중에 슬라이드를 가지고 하는 거랑 소회의실 활용하는 거랑 해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이신 분도 계시고 익숙한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셨을 텐데 오늘 멘티미터 하는 것도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 소회의실도 보니까 구글 문서 2번 방에서는 구글 문서가 편집 권한을 주지 않고 공유해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번 방에서는 편집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2번 방은 그래서 왜 진도가 안 나와? 제가 이제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편집이 안 되고 있지? 왜 아무도 안 쓰지? 그래서 여쭤봤더니 편집을 안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여튼 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렇게 되긴 했지만 여튼 선생님들이 잘 같이 해주신 것 같고요. 저의 회고는 그런데 선생님들의 회고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내가 좀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인식된 거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올해 기억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당장 우리 모임에서 실천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실천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해오던 걸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한 것 하지 않던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고 다짐한 것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하셔도 좋고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걸 얘기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다 같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두세 명씩 그냥 모여서 살짝 얘기했지 전체적으로 한 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갈등 일어나는 거 싫어서 그냥 그렇죠. 불편한 거 될 수 있으면 못하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으니까 불편한 걸 서로 못하게 분위기를 못하게 했던 것 같지는 하진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일단 대화를 주도해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임을 주도해 갔던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그걸 만들질 않았다는 그게 가장 더 큰 갈등으로 갔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불편한 건 규칙을 정해서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규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구나. 규칙이 없었다는 거. 뭐뭐 하자라는 거 있었는데 규칙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 네, 뭐 고맙습니다. 그만큼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불편한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규칙을 해서 요거 하나 좀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분, 네.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전세범 선생님, 막 움직임이 있었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 방금 들어와가지고요. 그런 거였군요. 지금 회고의 시간입니다. 마을 활동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장소 선정하는 면에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디서 모여야 될까? 항상 그게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환영을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날 카페를 전전할 수는 없을 거고, 저는 공공장소에서 모이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장소를 이제 당당하게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찾고 거기에서 모임을 하고, 그 대신 그 공공장소에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기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모르니까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공동체 모임들을 환영하는 공간들도 많으니까 너무 구박받으면서 눈치밥 먹으면서 모임하지 마시고, 네, 편한 장소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순옥 선생님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아까 썼는데 일단 만나야 된다. 네. 지금 코로나 블루 때문에 되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사람이요. 그런데 저 동네에서 잠깐 만났는데도 되게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자주 만나자.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기전 선생님 계신가요? 화면이 멈춰있는 게 네. 박선아 선생님? 채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요? 네네. 제가 공동체의 비중을 많이 두는데 생각지 못했는데 민주주의적인 생각을 활동하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여튼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들, 이게 우리가 모두가 민주주의, 맨날 민주주의 이런 건 사실은 아닐 거예요. 일상에서는 좀 잊혀진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약간 익숙해지고 자기 몸의 문화처럼 남으면 모임 자체를 할 때 뭐 발언의 기회를 어떻게 한다든지, 기회를 또 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도 그렇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려고 제안하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측면에서 하면서 구성원들이 분명히 함께 성장해 나갈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구성원 전체가 행복감을 느낄 거니까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말 자체도 어렵고, 이게 어떤 성과가 나올까?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남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해나가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네. 응원해요. 네. 응원하고요. 선생님 너무 멋지고요. 네, 그래서 또 저는 또 제가 사는 이곳에서, 그리고 또 선생님을 종종 만날 기회가 되면 또 만나서 이렇게 기운도 드리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저의 고민도 같이 나눠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 되게 재미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